역시 보궐선거로 국회에 복귀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 출근길에 실용정당으로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내걸었던 혁신위원회보다 폭을 더 넓히자고 한 건데 당 안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붉은색 넥타이 차림의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직접 명패를 답니다.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첫 출근입니다. 안 의원은 안팎의 관심인 당권 도전 여부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신임 멤버 아니겠습니까? 다만 당 혁신과 관련해선 이준석 대표가 지선 승리 후 내건 혁신위원회보다 더 큰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대표를 할 수 있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들도 이 대표 중심 혁신위 운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대표는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혁신과 개혁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지만 혁신위 논의 대상에 총선 공천 규정 등이 오르면서 이 대표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오선 정진석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까지 언급하며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혁신위 출범이 조금 성급했다고 거들었습니다. 이 대표가 어차피 기차는 간다고 받아치자 정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대표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골이 깊어진 이른바 윤핵관들과 이 대표 간 당내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당대표와 정진석 의원 사이에 설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선인 정 의원이 정치 선배의 우려를 무시하는 거냐고 비판하자 이준석 대표가 그럼 당대표도 나이 순으로 뽑으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영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위 자기 정치라고 공개 비판했던 정진석 의원. 오늘은 이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측근들을 배치하려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은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귀국을 앞둔 이 대표는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사 전횡을 휘두르려 했다면 혁신위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 자기 사람을 넣었을 거라며 공관위원장으로 위원들을 대부분 선임했던 정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급기야 거친 말까지 오갔습니다. 정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대표가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직격하자 이 대표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나이가 어떻고 뭐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그렇고. 당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오선 중진 의원 사이 진흙탕 싸움은 차기 당권 경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달 말 당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이 결과가 앞으로 여당 내 주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을 어떻게 쇄신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늘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이끌었던 이재명 의원의 책임 문제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4시간 동안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유수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무의원 연석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 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패배의 원인을 찾고 반성과 혁신을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분위기는 차분했고 특정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책임을 묻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대파 논쟁, 또 당내 갈등 이런 방향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데 대다수 분들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선 이른바 친문재인과 친이재명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친문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친문 의원들을 겨냥한 지지 세력의 문자 폭탄 공격을 외면하는 등 당의 분란을 자초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이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당 소속 의원들을 바퀴벌레라고 적은 양문석 전 경남지사 후보의 SNS를 공유하며 친문계를 사실상 공개 저격했습니다.
일방적인 뭐 한쪽의 주장만 있었다. 토론할 분위기가 토론을 하지 이제. 개파 간 난타전 속에 총사퇴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후 당을 추스릴 새 지도부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까지 논의를 거쳐 당 쇄신안을 마련할 혁신형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지도부 갈등과 성추행 의혹 등 선거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며 당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작심 발언을 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본격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당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민주당 취재하는 강민우 기자와 이 내용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갈등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선거 직후부터 SNS 등에서 굉장한 격론이 오갔었죠. 네. 그것에 비하면 오늘 연석회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당장 하루 이틀의 싸움보다는 당내외 여론을 만들면서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연석회의 전에 또 주목해봐야 될 게 이낙연계 의원이죠. 이낙연계 의원들이 친목 모임을 해체하기로 했고 네. 또 정세균계 의원들도 이제 자신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광화문 포럼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이제 그들은 이렇게 당내 개파 정치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인데 실제로는 이재명계가 뭉치지 못하도록 연합해서 사전 포석을 놓은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재명계에선 지선 패배의 책임론이 확산하지 않도록 정면 대응은 아직 하지 않는 기류입니다. 네, 겉으로는 선거 패배의 책임, 또 당 쇄신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충돌 이유는 따로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 소재와 그리고 또 쇄신 방향을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당권입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후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당 지도부를 누가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갈등의 기저에 놓여 있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잇따른 참패에서 가장 책임이 큰 건 이재명과 송영길 이렇게 자신의 트위터에 썼고요. 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을 이재명이 했느냐 그리고 친문이 정말 합심해서 도와줬으면 대선과 지선 다 질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되받았습니다. 양측 모두 지금 당권을 내주게 되면은 이제 오는 2024년에 총선이 있죠. 이때 이른바 공천 학살이 일어날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당 주류 세력을 맡아왔던 친문계와 또 신흥 세력인 친이재명계의 대립은 8월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볼 때까지 이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강민우 기자와 민주당 상황 짚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책임 문제를 놓고 어제까지 말을 아끼던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남 탓하지 말라며 반격했습니다. 당의 혁신을 위해선 전당대회 규칙을 바꾸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4시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연석회의에선 이낙연, 정세균계를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지휘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 분출됐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말을 아꼈는데 주제 상관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들 차분하게 그냥 건설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람 김남국 의원이 오늘 속내를 SNS에 쏟아냈습니다. 어제 회의엔 오로지 네 탓 타령만 가득했다며 반성보단 당권에 대한 사심이 가득해 보였다고 저격했습니다. 강경파 민영배 의원도 문재인 정부 요직,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라며 사실상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를 지목한 뒤 책임자가 남 탓한다는 말은 자신들에게 적용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인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칙 변경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새 전당대회에선 반드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전대 규칙을 바꾸지 않고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10%를 반영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원과 국민 반영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규칙 변경은 전당대회 판세를 가를 수도 있는 사안이라 대의원 등 당내 조직력이 강한 친문계와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에서 비교 우위라는 친이재명계 사이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 발족합니다.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건데 친윤 세력화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사조직 구성할 상황이 아니라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화강은 기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된 공문입니다. 가칭 민들레란 의원 모임에 가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민심을 들어볼래라는 뜻의 공부 모임으로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는 15일 출범한 뒤 연사로 장관이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도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벌써 초재선 의원 3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총괄 보좌역이었던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꼽히는 삼선 장제원 의원 등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윤 그룹이 본격적으로 세력화한다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순수 개방형 의원 모임이라며 친윤 세력화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자마자 사조직을 구성할 상황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세과시하듯이 총리, 장관 등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초에 정부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들께서 좋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모임이다. 윤핵관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대표 간 갈등 와중에 친윤계 의원 모임 논란까지 부상하면서 혁신위원회를 띄운 이 대표와 친윤계의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